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전남의 오랜 수건인 의과대학 유치가 좀처럼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대 유치를 위해서 한 목소리를 내도 아쉬운 상황에서 지역 정치권은 나서서 지역 간 경쟁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동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국립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전담 기구를 재정비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주춤했던 의대 유치에 다시 불을 지피고 범도민적 의지를 결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목포시와 순천시, 목포대와 순천대를 모두 참여시켜 지역 간 경쟁보다는 우선 유치 확정에 목표를 두기로 했습니다. 의대 이슈가 지역 간 논쟁으로 비치지 않도록 대외적으로 도내 유치 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겠다. 전라남도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 정치권은 여전히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전남도의회는 순천과 목포에서 의대 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각각 개최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앞서 열린 순천 토론회는 진행자와 패널 등의 모두 지역 출신 정치인과 의료인이 참여해 진행했고 다음 달 예정된 목포 토론회도 같은 방식으로 개최됩니다. 지역 이동 편의성을 고려해 동섭으로 나눠 개최한다고 했지만 유치 경쟁을 부추기고 각자의 입장만 되뇌이는 꼴입니다. 힘을 한데 모아야 할 국회의원들도 표심을 의식한 선거용 행보에만 분주합니다. 지난 5월 민주당 김원희 의원은 목포대 의대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는데 뒤이어 8월에는 소병철 의원이 동부권 의대 설립 특별법을 내놨습니다. 전남도 의과대학을 먼저 가져오고 그 뒤에 좀 어느 지역으로 갈 것인지 어느 대학으로 어떻게 분산될 것인지를 좀 더 논의하는 이런 공론화 기구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이 힘을 모아 정부를 설득해도 어려운 의대 유치가 실속 없는 경쟁과 정치 논리 속에 요란한 빈수레가 되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광주광역시와 시의회가 산하기관장 인사청문에 대한 재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지방공공기관장 인사청문은 7년 넘게 법적 근거 없이 협약의 근거에 실시되다 보니 갖은 논란을 빚어왔는데요. 쟁점에는 어떤 게 있는지 이형길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는 민선 6기 광주시와 시의회의 협약에 따라 지난 2015년 2월 시작됐습니다. 8개 기관장을 대상으로 시작됐고 시장이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시의회 특위에서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인사청문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상위법에 단체장의 산하기관장 인사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협약에만 근거해 청문회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행 과정에서 논란도 많았습니다. 민선 7기 시작과 동시에 인사청문회를 없애자는 광주시와 그대로 존속해야 한다는 시의회가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민선 8기에서도 논란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9대 광주광역시의회는 청문 대상을 8곳에서 13곳으로 확대하고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자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면책 특권이 없는 시의원들은 도덕성 검증 과정에서 자칫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논란 등에 빠질 수 있어 비공개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인사청문회를 비공개로까지 진행한다면 그나마 남은 시민 알 권리 명분마저 사라진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도 전국 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은 8곳의 청문을 실시하고 있는데 청문 대상이 너무 많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광주시가 산하기관 통폐합을 포함한 조직 진단에 나서고 있어 인사청문을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화순의 대표 산업 중 하나인 탄광 산업이 조만간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래 먹거리 발굴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백신 특구 등을 중심으로 첨단 의료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선정했지만 아직까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17년의 역사를 가진 화순 탄광이 내년쯤 조기 폐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월 석탄공사 노사가 세계광업소를 폐업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종사자 특별위로금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며 폐광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270여 명에 불과하지만 한때는 1,500여 명이 종사하는 등 화순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해온 탄광 산업인 만큼
그 빈자리를 어떻게 채울지도 고민입니다. 일단 화순군은 첨단 의료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선정한 상태입니다. 현재 백신 특구 일대에 국가 첨단 의료 복합단지를 조성해 산업 중심 축으로 삼겠다는 계획인데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첨단 의료 복합단지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10년 전에 대구와 오송에 첨단 의료 복합단지가 구축됐지만 아직까지도 활성화 문제는 골칫거리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제약사라든지 그 이제 대학병원이라든지 이런 거와 연계가 더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재정 지원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립화의 이슈에 따른 애로점들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순군도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찾아올 만한 경쟁력을 갖추려는 고민에 들어갔습니다. 어느 정도 전략적으로 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광주하고 전남하고 연계해서 지금 계속 협의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이제 제조사 영역도 들어가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이 밖에도 폐광으로 일자리를 잇는 근로자들이 다시 일할 수 있는 대체 산업 육성도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완도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5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오늘 오후 3시 10분쯤 완도군 신지면의 한 단층 주택에서 불이 나 집안 부엌에 있던 5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이 불로 주택 30제곱미터가 탔는데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도하던 학생들의 신체 일부를 지속적으로 만진 운동부 코치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민사3부 이창한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광역시 체육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 육성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위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1심과 같이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지난 2019년 광주시 교육청은 중학교 운동부 코치로 근무하던 A씨가 학생의 허벅지 등 신체 일부분을 부적절하게 접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해고를 통보했고 광주시 체육회도 자격정지 3년 처분을 내렸습니다. 곡성의 아미산에는 전통사찰인 천태암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산과 강을 내려다보는 산 정상 부근에 자리 잡고 있어서 동틀 무렵이면 운해가 펼쳐지면서 한 폭의 풍경화를 그려냅니다. 이 현장을 구영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곡성군 아미산 해발 500m에 자리 잡은 전통사찰 천태암. 조계산과 모후산, 무등산 등 명산과 대환강을 내려다보며 아미산 정상부에 호젓이 서 있습니다. 일출 30분 전 구름이 파도치듯 일렁이며 사찰을 에워싸고 동이 트자 운해가 그려낸 신비로운 구름바다 정원이 드러나며 탄성을 자아냅니다. 완벽한 운해 사진을 찍고 싶어가지고 지금 계속 천태암을 찾고 있습니다. 정말 바다가 이렇게 출렁거리는 것 같은 그런 아주 격한 감동을 느꼈어요. 운해는 산 아래 강이 흐르고 있는 데다 계절상 가을에 대체로 일교차가 커 안개가 끼기 쉽기 때문. 천태암은 신라 문무왕 5년에 해암율사가 창건한 대한불교 조계종 사찰로 지난 2020년 제97호 전통사찰로 지정되면서 유산으로서의 가치도 인정받았습니다. 꾸밀 필요 없는 이게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정운이에요. 운해 때문에 지금 현재 천태암이 명소로 지금 알려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천년 고찰 도량으로서 손색 없는 도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곡성군은 천태암을 보존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종합정비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예산 약 150억 원을 들여 천태암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과 전망대 조성, 사찰 개보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름이 그림처럼 얹혀져 있는 곳입니다. 숨은 보배로서 전국적인 명소로 알리기 위해 천태암 진입로로부터 사찰까지 종합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운해가 빚어내는 한 폭의 풍경화로 천태암이 지역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2023년도 신인 선수 10명과 입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라운드 지명 선수인 윤영철 충암고 투수와는 계약금 3억 2천만 원에 연봉 3천만 원, 3라운드 지명인 정혜원 휘문고 내야수는 계약금 1억 원에 연봉 3천만 원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오는 8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2023년 신인 선수 입단식과 환영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구례 화엄사에서 개최된 화엄문화제에 수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구례 화엄사가 주최한 화엄문화제 사흘째를 맞아 오늘 열린 평화방생 순례에는 불교 신도와 일반 시민 등 3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화엄문화제에는 화엄기를 주제로 지난 30일 개막했으며 최대 행사인 화엄음악제를 비롯해 불교 전통의식인 영산제, 어머니의 길 걷기 대회 등이 이어졌습니다. 목포의 뮤직플레이 축제 사흘째를 맞아 목포 일원에서 다양한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목포 갓바위 문화타운에서는 오늘 공개 오디션 탑5 공연과 K-팝 콘서트, KBC 항구음악회 등이 이어지며 시민과 관광객의 관심을 사로잡았습니다. 2022 목포 뮤직플레이는 목포의 음악적 자산을 홍보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음악축제입니다. 광주 전남 이주 노동자들과 한국인들이 함께 교류하는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광주 전남 이주 노동자 인권 네트워크는 오늘 광산구 운남동에서 광주 전남 이주민 가을 한마당 체육대회를 열고 인도네시아와 네팔, 미얀마 등 6개 국가의 이주 노동자들을 초청해 윷놀이와 축구 등의 행사를 가졌으며 노동 관련 상담도 진행했습니다. 이번 한마당 축제에는 이주 노동자 240명과 한국인 20명이 참여했는데 주최 측은 앞으로도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최대 모터스포츠 축제인 2022 전남 GT의 메인 경기 전남내구에서 유형준 선수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오늘 영암국제자동차 경주장에서 개최된 전남내구에서 유형준 선수가 우승을, 스포츠바이크 400 클래스에서는 오현승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오늘 폐막한 2022 전남 GT에는 아마추어부터 국내 정상급 선수까지 5개 종목 200여 대가 참여해 열전을 펼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날씨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은 흐린 가운데 대체로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도 흐린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은 광주 22도, 여수 23도, 순천 21도 등 20에서 23도, 낮 최고 기온은 26에서 28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전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순간 풍속 시속 55km 안팎까지 부는 곳이 있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